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플럭스 리덕스 모델과 필 모델을 활용해 인물의 의상을 바꾸고 이미지 속 사물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봅니다. 의상뿐만 아니라 쿠션, 화분, 귀걸이, 가방 등 각종 소품과 액세서리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플럭스 필 모델만 준비되면 바로 진행 가능한 부분이므로 꼭 영상을 따라 직접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자연스러운 인물의 의상 변경입니다. 원본 인물 이미지에 의상 이미지를 주면 자연스럽게 해당 의상을 착용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때 바뀐 의상을 자세히 보면 원본의 조명에 따른 빛과 그림자 정보가 보존되며 인물의 상반신이 측면을 향하고 있음에도 티셔츠의 글자와 이미지가 잘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인 자연스러운 인페인트를 위해 플럭스 필 모델의 주변 인식 능력을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마치 포토샵의 내용 인식 채우기처럼 플럭스 필 모델도 주변 정보를 매우 잘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시트에서 임의로 특정 영역을 지운 뒤 해당 영역을 마스킹하고 필 모델을 이용해 인페인트를 진행하면 캐릭터에 대한 별다른 묘사 없이도 주변을 참고해 그럴듯하게 인물을 그려줍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참고할 의상과 인물 이미지를 한 번에 입력으로 주고 인페인트를 진행하면 필 모델이 해당 의상을 착용한 인물을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플럭스 필 모델의 능력을 확인해보기 위해 기본적인 인페인트 워크플로우를 구성합니다. 디퓨전 모델을 필 모델로 로딩하는 것과 플럭스 가이던스 값을 높게 설정하는 것만 주의하면 플럭스 일반 모델 기반의 인페인트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는 워크플로우 구성보다는 핵심 내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가 완성되었다면 구글링을 통해 캐릭터 시트를 구해봅니다.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시트에서 특정 영역을 가리고 필 모델의 능력을 테스트할 예정이므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다운받으신 뒤 임의로 특정 부위를 삭제해줍니다. 이제 특정 영역을 삭제한 캐릭터 시트를 로딩합니다. 마스크 에디팅 창을 열고 삭제된 얼굴 영역을 대략적으로 마스킹해줍니다. 프롬프트에는 캐릭터 시트 속 남성의 옆모습을 그려달라고 적어봅니다. 필 모델을 사용하므로 플럭스 가이던스는 30 이상으로 설정해줍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워크플로우를 실행해봅니다. 프롬프트나 리덕스 모델 등을 활용해 따로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플럭스 필 모델이 주변의 캐릭터를 참고하여 마스킹했던 영역에 캐릭터의 옆모습을 자연스럽게 채워 넣어줍니다. 살짝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머리 스타일, 그림체, 색감 등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매우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준비한 다른 캐릭터 시트도 한번 시도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임의로 삭제한 부위를 마스킹하고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면 해당 부위의 일관성을 잘 유지한 캐릭터의 옆모습이 생성됩니다. 이처럼 필모델은 사용자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더라도 마스킹 외의 바깥 부분과 마스킹 영역 간의 관계를 스스로 파악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영역의 인페인트를 진행하더라도 일반 플럭스 모델과 비교하면 플럭스 필 모델은 전체적인 이미지의 조명, 색감, 질감 등을 반영하여 더욱 자연스러운 인페인트가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플럭스 필 모델의 주변 인지 능력을 극대화하여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필 모델의 주변 인지 능력을 극대화하는 아이디어는 바로 참고할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에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물 이미지에 특정 티셔츠를 입히는 작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필 모델이 티셔츠를 직접 보고 인물의 의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두 이미지를 나란히 붙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워크플로우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빠르게 넘어갑니다. 두 이미지를 동일한 사이즈로 바꿔준 뒤 이미지 컨캐트네이트 노드를 이용하면 간단히 좌우로 나란히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란히 붙여준 이미지를 아까 구성한 워크플로우의 입력으로 붙여넣고 인물의 의상에 마스킹을 진행합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인페인트를 위해 마스크 확장 및 블러를 조금 설정하고 워크플로우를 실행해봅니다. 프롬프트는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첫 시도에서는 의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마스킹 영역과 시드 값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짐으로 설정을 바꿔 몇 차례 더 시도해봅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도 역시 실패했지만 시드 값을 바꿔 한 번 더 시도하자 이번에는 인물이 좌측에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생성되었습니다. 인물의 상반신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측면을 향하고 있다는 점, 빛과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반영된다는 점, 티셔츠 위에 글과 그림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설정 없이 필모델만으로 얻은 결과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필모델만으로 운 좋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의상의 색이 많이 다르거나 형태가 다른 경우 성공 확률이 더더욱 낮아집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의상을 바꾸고 싶다면 리덕스 모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모델로 플럭스 리덕스 모델을 로드하고 클립 기전 모델에게는 참고할 티셔츠 이미지를 입력해줍니다. 노드들이 모두 준비되면 어플라이 스타일 모델 노드를 컨디셔닝 중간에 끼워 넣은 뒤 워크플로우를 실행합니다. 리덕스 모델이 원본 이상을 직접 보고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인물이 의상을 입은 모습이 생성됩니다. 다른 티셔츠도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시도해봅니다. 한글이 쓰인 티셔츠도 잘 입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아예 다른 색상에 복잡한 그림까지 그려진 티셔츠를 시도해봅니다. 정면 이미지가 아님에도 글자는 물론 그림까지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결과가 정말 필모델 덕분인지 아니면 리덕스 단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결과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물 이미지만 따로 인페인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리덕스가 원본 티셔츠를 의식해서 비슷한 그림체의 티셔츠를 새로 그려놓기는 했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림과 글자가 모두 다르고 심지어 프린팅된 색상도 검은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변경된 모습입니다. 기능적으로 의상을 바꾸는 방법은 함께 살펴보았으므로 워크플로우를 조금만 수정하면 인물과 의상을 나란히 연결한 이미지 대신 참고 의상을 입은 인물 이미지만 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페인트 진행 후 이미지의 크기 재설정 및 재결합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첨부한 워크플로우를 다운받아 직접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로 구성된 심플한 워크플로우지만 부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